자, 지난 토요일 날 시작된 그 프랑스 파리 테러만이 아니라 우리 도심의 광화문 도심 시위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공방은 이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진단을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을 전경과 의경으로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들 내 아들이 화풀이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들어봤고요.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한 야당 의원이 3년 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아니 파출소 깽판 뭐가 문제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충분히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회부 이상희 차장이 나오셨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동아일보 국제부의 허진석 차장은 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수차 때문에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를 다시 한번 찾아갔죠. 그 영상 보겠습니다. 시위에 참가하신 건데 저렇게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시도록 그렇게 과잉 진압을 한 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어쨌든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주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촉구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정부 측이나 경찰 측에서 와서 그래서 문경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하는 게 도리잖아요. 왜 그것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문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도리다. 라면서 부상당한 백남기 씨 가족들을 위로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빨리 정부가 문병 어라.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요. 바로 백남기 씨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급히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 조금 전에 그 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만 만약에 이 살수차 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뒤에 계속 정부라든지 경찰의 문병이 오지 않는 것, 그리고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문병이라든지 위로를 벗어나서 네. 마치 이런 위중한 상태를 정부의 공세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표는 빨리 부상당한 백남기 씨를 문병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김무성 대표도 경찰의 날을 맞아서 그 관련된 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그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 행위입니다. 이들 시위 세력은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면서 반정부 반국가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오히려 경찰이 폭력 살인 진압을 했다고 하면서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 치안과 안전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원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저렇게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논쟁 계속 이어질 건데 예산 깎겠다, 안 된다, 이런 공방, 병문안 와라, 마라. 본질은 뭔가요?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 광화문에서의 그 폭력 사태의 원인이 네. 지금 야당은 정부의 경찰의 폭력적인 어떤 진압에 있다. 네. 살인적 진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그 살수차에 의해서 그 물 대표에 의해서 백 씨가 지금 그 중상을 입긴 했지만 근본적인 그 사태의 원인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그 기본적으로 집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폭력과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러한 앞으로의 예산 그리고 노후된 경찰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아마도 당시에 우리가 채널A를 비롯해서 여러 네. 방송사가 전체 실황을 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주의 주장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지켜본다면 국민들께서 아마도 여러 가지로 무엇이 더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적어도 네. 어떤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공권력이 어떤 법질서라고 하는 그 집회 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네. 법질서를 넘는 폭력으로 가서는 이것은 어떤 정부를
떠나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원칙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넘어간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김무성 대표가 복면 금지를 하도록 하겠다. 적어도 시위 때 폭력 시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오늘 아침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소개해드릴 두 가지는 모두 양쪽 극단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면 쓴 것 자체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면을 왜 씁니까? 전 그 살인 용의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뭐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왜 복면 뒤에 숨습니까? 처음부터 복면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복면 뒤에 숨어서 아주 때려 부수려고 간 겁니다. 이러다가 시위할 때 넥타이 매는 법도 만들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은 스카프 착용하라고 또 그런 법도 만들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율이 보장되는 거예요. 굳이 복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저희 야당은 공경용 살수차 금지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원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자, 우리 법, 뭐, 다 보장된 건데 왜 저렇게 막으려고 하느냐? 어떠세요? 근데 지금 그 안민석 의원 말했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 복면 금지법 만들어야지 뭐 넥타이 착용법, 뭐 스카프 착용법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도 있죠. 헌법이 보장하는 네.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한도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까지 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면 금지법을 만드는 거는 그 복면의 뒤에 숨어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지. 네. 복면 시위를 한 사람이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많은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쓴 사람들이 복면의 뒤에서 근거되지 않기 위해서 복면을 쓰면서 자기 행동의 자유, 그 폭력 그 시위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걸, 그걸 막고자 하는 건데, 지금 야당 그 안민석 의원은 그 어떻게 이 복면 금지법을 희화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지 않죠. 자, 지금 화면에 보여서 빨간 동그라미 치어진 저 안에 있는 복면을 쓰신 분들은 아마 강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경찰에 잡히는 일 없을 거다. 왜냐?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 저는 지금 저 논쟁을 보면은, 네. 우리 그 정치권의 논쟁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 그 골방에서 어떤 사담을 나누듯이 극단적인 가정을 갖고서 네. 어떤 공론을 한다는 것이 참 좀 부끄러운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예컨대 말이죠. 지금 복면이 어떤 익명에 숨어서 폭력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면을 예를 들어 끼고 시위하다가 적발됐을 때,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복면을 하고 있었다면 예컨대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또 저러한 그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의 어떤, 지금 이 시위가 불법 폭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복면을 벗어라, 어떤 독일처럼 네. 이런 명령을 할 경우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소지하는 것까지도 다 처벌한다. 이런 것은 또 그 여당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의 네. 그런 논의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해서 아까 했듯이 일어나지도 않은 가정, 뭐 넥타이까지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 물대포 한 푼도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맨손으로 가서 경찰 보고 가서 강목 맞고 쇠파이프 맞으라는 얘기인지, 그런 논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의 수준도 정말 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요, 이 복면을 준비해서 복면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불법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네. 평화로운 시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어떤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보여준다면 왜 복면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 일면에 복면을 쓴 두 가지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그 광화문을 아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그런 시위대였고, 또 하나가 바로 IS였습니다. 네. 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복면이 의미하고 있는 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도 있고, 네. 그 사진을 함께 본 외국인들이 우리 시위대를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이번 기회에 시위와 관련된 안정된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위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우호적 시선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 공개해 드리겠는데 파출소에서의 있을 수 있는 그런 난동과 관련해서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전 근대적인 독일 헌법 개념 가져다가 공권력은 무조건 옳고 선량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됐고 심지어 파출소에 저항하는 행위도 잘못됐고 아니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보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 그 정도도 못 받아줍니까? 자, 파출소에 가서 깽판 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내가 낸 세금인데 그것도 못 받아줍니까? 자, 법률가인데요. 여상원 변호사. 어떠세요? 저는 최재천 의원이 변호사인데요. 네. 그 변호사랑 같은 변호사 자체가 좀 부끄러운데요. 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한 법학책을 조금 읽긴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왕의 그게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왕이 통치할 때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왕의 권한은 신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항상 정당하다. 네. 이런 걸 가지고 그때 법 체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저항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가 지금 그런 때입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형법, 헌법 다 있습니다. 행정법. 네.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그 법에 맞게 행정권을 행사하는 걸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이게 도대체 최재천 의원은 어디서 어느 책을 읽은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잘못된 거고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최재천 의원 세금 좀 냈으면 깽판 부리는 거 어떠냐 그러는데 네. 국민 세금 낸 게 파출소에 와서 깽판 부리는 사람을 막아서 네. 처벌하라고 세금 내는 거지. 그 반대로 파출소에 와서 그 깽판 부리라고 지금 세금 냅니까? 그래서 난 최재천 의원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논리가 맞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최재천 의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에 이어서 곧 이었었던 발언인데 역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력의 독점화, 국유화, 제도화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권력에 대한 저항 행위는 엄벌해야 되는 것. 개인의 인신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철저히 구속해야 하고 철저히 때려잡아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주의적 폭력주의적 사고. 거기에 제발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어떻습니까? 최재천 의원이 네. 사법고시를 아마 패스했죠. 네. 근데 어떻게 아마 법률책을 아마 앞부분 페이지만 읽으셨는지 네. 그 전체를 읽으셨다면 특히나 정치학의 기본적인 아마 중고등학교 나오는 정치학의 기본만 읽으셨다 하더라도 말이죠.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네. 어떤 우리가 각자 깽판 치고 각자 자기 멋대로 피해자라고 가서 자력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해서 국가에게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흔히 제도화된 폭력을 통해서 다른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국가에게 맡기고 그 국가를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권한을 맡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행사하는 그 경찰력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깽판 치고 내가 세금 내는데 때려부시면 어쩌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치학 법학의 ABC를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최재천 의원을 국민 대표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네. 참 의심스러운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이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적인 의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년 전에 저 발언에 대해서 최 의원이 아직도 저 생각이 유효한지 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 최재천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폭력배의 행패와 그리고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네. 최재천 의원이 말하는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지지 않는 정권의 그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라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이걸 폭력의 국유화, 독점하라 그랬는데 네. 국가의 공권력을 국가에 독점시켜야지. 그러면 모든 조폭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공권력을 막 행사할 수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재천 의원의 말은 그 전제부터 네.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폭력이라고 레토릭으로 돌리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최재천 의원이 이제 공권력에 대한 것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는요 우리의 아이들이 다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아들, 많은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병사들이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떠올릴 겁니다. 전경, 의경도 군 복무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집회 시위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진행됐었는데 당시에 의경으로 시위를 막았던 아들을 뒀던 어머니입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엄청났던 시위에 시달렸던 아들들 생각하니까 잠 못 자고 막 밤 새웠어요. 5월 달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가 주말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런 시위가 있어서 다 나가서 밤새 있다가 아침에 오고 했는데 2008년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받고 거길 가보니까 정말 몇십 명의 의경들이 헬멧 같은 것도 벗겨지고 길에 그냥 다 널브러져 있고 거의 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고 막 엄마들이 울면서 그 아들들이 체온들이 다 떨어지니까 문질러주고 그리고 입던 옷으로 다 덮어주고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시위대가 막아서 그런지 구급대가 안 와서 결국은 막 봉고차 실려갖고 그 들 것이 없어서 커다란 이렇게 망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경들을 세워서 병원에 보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전의경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시위하는 분들한테 맞서서 먼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방패로 막는데요. 그런데 코 앞에서 그 시위대들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 별 막 욕을 막 하잖아요. 이 애들도 다 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끓는 피로 그걸 다 참고 있는 거잖아요. 온갖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인내로 참아야 된대요.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밑을 봐라.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 저는 0.01%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경들, 의경들, 어머니의 얘기인데 아들한테 들은 얘기겠죠? 절대 시위대와 눈도 맞추지 말고 시위대와 얼굴을 맞설 때는 눈을 떨어뜨려라. 그런 교육을 받는다네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저걸 볼 때 지금 시위대들이 네. 전경, 의경을 자극해서 과잉진압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빌미로 대정부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시위대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요. 자, 일단 현장에 있는 것, 일단 시위대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죽여 소리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젊은 20대 청년들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마의 심경. 자, 조순희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직 뭐 군대 갈 아들은 있는 건 아니시지만 그렇죠. 저렇게 고교 친구들은요. 네. 지금 벌써 고교 동기 중에서 네. 이 전의경 군대를 보낸 아들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위와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점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 섰던 분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인데 현재 조계사에 피신 중입니다. 자, 승복을 입고 도망치려 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가 됐는데, 자, 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리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재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중재라는 거는 적법과 적법이 부딪힐 때 서로 양보를 받아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과 적법이 어떻게 중재가 됩니까?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그 정부의 태도는 못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잡는 과정에서 불상사 생기면 괜히 잡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고, 조계종도 왜 취업복권제되어 있습니까? 조계종이 종교라는 게 종교가 네. 국가의 밑에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뭐 불체포 특권 없앤다고 막 그런데 의원들의 그 절이나 성당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 법이 중지돼야 됩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이 장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시위 있을 때 모습인데, 이번에 조계사에도 보면 한상균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늘 이제 주도적인 시위대 모습으로 서 계신데, 혹시 알려진 분인가요, 저분이? 네, 잘 알려진 분이죠. 바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인데요. 네. 예, 경찰이 오늘 이 한상균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을 네.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영주 사무총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바로 조계사에서 스님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이 스님들이 입는 옷을 네. 벗는 사람으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한상균 위원장이 이른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그때도 시위를 하고 있었던 저 모습인데, 조계사에도 지금 같이 머무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폭력에 대한 생각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집회와 시위 문화를 어떻게 보장하고 또 어떻게 제한해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논의의 출발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